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둘러싸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많은 정치적 이슈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민주당 공천 후보가 변경됐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는 단수 공천 취소 후에 2인 경선이 치러지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2주 앞두고 저희 여수 MBC는 이 두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문수 후보가 강세를 보였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40%를 넘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먼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후보 50%, 진보당 이성수, 무소속 신성식 후보가 각각 15%,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가 7%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성수 후보는 40대에서 신성식 후보는 60대에서 20%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20대 이하 응답자 3명 중 1명은 부동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김문수 56%, 무소속 신성식 9%, 진보당 이성수 8%, 국민의힘 김영석 3% 순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73%는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5%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4%, 조국혁신당 18%, 국민의힘 8%, 진보당 5%,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각 1% 순이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지지도는 조국혁신당이 41%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국민의미래 6%,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2%, 녹색정의당은 1%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40%, 녹색정의당 지지층의 44%, 진보당 지지층의 21%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해 범진보 세력 표심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83%로 정부 지원론 11%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79%,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14%로 나타났고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비투표층은 6%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는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다른 두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군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61%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9%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7%입니다. 연령별 선호도는 권양엽 후보가 30대 이상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29세 이하에서는 없음, 모름, 무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5%가 권양엽 후보를, 13%는 이정현 후보를, 1%는 유현주 후보를 택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9%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20%는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엔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절반을 넘었고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진보당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35%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6%포인트 앞질렀습니다. 이어 국민의미래가 7%,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모두 2%를 기록했고 없음, 모름, 무응답 비율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 40대부터 60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30대와 70세 이상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0% 이상이 투표할 것이라고 한 반면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6%에 그쳐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0명과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 23.3%와 20.4%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총선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고 마이크나 유세 차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한편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지역구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여수 MBC에서 여수을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이 여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토론회 무대에 오른 4명의 여수을 후보들. 저마다 공들인 대표 공약을 내세우며 여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지만 노후화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 산단의 전환을 공약했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단 전환과 노후 설비 전면 교체로 사고와 오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화학여수를 안전 녹색 여수로 만들겠습니다. 산단 구조 고도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산단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율촌 2산단을 조기에 조성하겠습니다. 여수형 기본소득 도입과 해운조선 거래소 조성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청년, 농어촌, 마을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햇빛연금과 발안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 자산 매매, 임대, 차입, 투자 등 다양한 금융 거래와 함께 회원업자와 선주 사이에 계약 및 협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걸어온 길과 공약을 향한 날카로운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복당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소속 시장으로 계속 활동하셨으면 될 텐데. 그 경선 원칙에 따를 수가 없다, 수용할 수 없다. 그건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니까.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전남의과대학 신설을 두고서는 후보마다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후보는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이 여수에 들어서는 것은 어렵다며 전남대병원 분원 유치를 거듭 주장했고 무소속 권오봉 후보는 동부권 의대 유치가 필요하다며 여수 순천 광양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택 후보와 진보당 여찬 후보는 의대보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을 선거구에 이어 동부권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후보자 TV 토론회는 다음 달 3일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달부터 지급된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복지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포럼을 열어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용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또 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의 효과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공유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1단계 부지가 최근 분양 공모에서 유찰됨에 따라 조만간 재분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최근 미래 신소재 산업시설 부지 가운데 4개 구역, 총 61만 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분양 공모를 마감한 결과 유찰됐다며
다음 달 26일까지 입주 가능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이번 재분양의 경우 이전과 달리 한 개 토지에 한 개 회사만 입찰에 참여해도 참가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다음 달 1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합니다. 개장을 앞두고 새로운 국가정원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긴 겨울 휴식기에 들어간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새 봄 맞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즐기는 국가정원으로 비유될 만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향후에 순천시가 가고자 하는 문화도시로서의 기능도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순천시가 향후의 도시 발전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지향 때문에 일부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휴 공간이었던 남문광장 일원이 대폭 변화했습니다. 우주선이 착륙하는 모습을 표현한 스페이스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각종 봄꽃과 어신길로 연출된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발사체 모양의 공간을 중심으로 175m 길이의 활주로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스페이스업을 거치면 스페이스 브릿지를 만나게 됩니다. 기존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를 새롭게 리뉴얼한 공간인데 다리의 중간으로 우주선이 착륙한 모습입니다. 내부는 우주와 물, 순천만을 주제로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핵심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기존의 정원 속에 애니메이션과 AI 디지털이 융복합된 새로운 컨텐츠들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기존 미로 정원은 SNS 누적 조회수 35억 뷰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적용돼 MZ세대를 겨냥한 생동감 넘치는 유미의 정원으로 리뉴얼됐습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였던 시크릿 가든은 4D 영상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 체험형 실감 콘텐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노을 정원과 키즈 가든은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에 AI 기술이 접목된 TV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연출하는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두더하우스를 또 조성을 했습니다. 두더하우스에는 AI 인공지능과 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그런 인형극, 두더와의 대화라는 그런 인형극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험을 마음껏 즐기고 또 두더하우스에서 편안하게 그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는. 지난해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든스테이 신랑께도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정원 워케이션으로 리뉴얼됐습니다. 기존의 정원 속에 AI와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과감하게 융복합한 새로운 모습의 국가정원. 다음 달 1일 풍성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재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롯데를 꺾고 개막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어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팀 내 최고참 최영우의 동점 홈런과 소크라테스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2대1로 이겼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지난 23일 키움과의 올 시즌 개막전에 이어 기분 좋은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선발 양현종 선수는 5.1이닝 동안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보였고 마무리 정혜영을 비롯한 불펜진은 2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3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방송을 주문하고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서도 뉴스 제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산단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역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광양제철소 김동희 전무와 아름다운 가게 전남본부 박소정 대표, 순천 재미난 협동조합 박경숙 이사가 새로운 시청자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지난주 목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강풍에 힘없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중국제 타워 크레인 모델은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전력과 또 이전에도 작업 중 몸체가 붕괴되는 등 각종 사고와 잡음이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린 타워 크레인입니다. 사고 당시 적재물 연결 부위가 파손되며 구조물이 100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변 지붕과 차량 5대 등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꺾여가지고 기사분은 바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문제의 타워 크레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18톤급 L자형 타워 크레인으로 해당 공사가 착수될 당시 현장에 처음 투입된 새 제품이었습니다. 새로 현장 생기면서 새로 들어온 장비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해당 타워 크레인 모델은 지난 2021년 용접부에 균열이 확인돼 국토교통부 심의하에 국내 수입 물량을 대상으로 수입 제작사의 리콜 조치가 진행됐었습니다. 당시 부품 교체가 이뤄진 크레인은 전체 112대 가운데 59대로 절반 이상. 하지만 이후 1년도 못 가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꺾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치 이후에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목포에서 꺾임 사고가 발생했던 중국산 타워 크레인과 똑같은 모델이 이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 투입된 타워 크레인 4대 모두 중국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제조 제품보다 싼 가격 때문에 타워 크레인 렌탈 업체들의 구매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중국제 타워 크레인 기종은 비슷한 구격의 국내산 제품보다 1억 원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는 대량으로 만들어요. 거기서 많은 그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에 거의 한 3, 4년 사이에 한 300대 이상 들어왔을 거예요. 잇따르는 동종 모델 타워 크레인 사고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오랜 시간 또 경험을 하고 해서 이 장비의 문제점이 뭐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 거잖아요. 최근에 무분별하게 중국산이 수입됨으로써 부품 결함 등 각종 잡음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중국제 타워 크레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정부 차원의 전수 점검과 안전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보됐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의 최저 기온은 8에서 10도로 출발해 15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 바다에서는 2.5m로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 대부분 그치겠고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역에서 국가정원 사이를 오가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순천시는 국토부로부터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순천역에서 국가정원 간 관광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지방 노선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경기도 안양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늘 고흥군청에서 만나 양자치단체의 상생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행정과 문화예술, 관광과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경기 지역 경제를 이끄는 안양시와의 교류가 농수산물 직거래 등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모집을 위해 6월 말까지 일촌 맺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가 추천인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구조로 총 4천만 원 상당의 남도장터 포인트가 252명에게 경품으로 지급됩니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는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전남 외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는 45만 명에 달합니다. 여수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도전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6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에 지정되면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습니다.